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동향 8월 5주차 마지막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부터 보도록 하죠. 8월 28일 통계고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방, 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좀 상승폭이 컸죠. 서울 같은 경우는 0.09%에서 0.14%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일까요? 살짝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0.14에서 0.13%. 지방은 지난주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 0.01, 0.02에서 0.01 소폭 조정이 됐고요. 수도권은 0.12, 0.12, 전국적으로도 0.07에서 0.06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이 아니라 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도 숨고르기 하고 있네요. 서울은 0.15에서 0.14, 지방은 00 똑같고요. 수도권은 0.15에서 0.14, 전국적으로는 0.07에서 0.07. 이게 뭐 부동산은 통계니까 뭐 다른 조사 기관들하고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숨고르기 양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1년치 부동산 시장 흐름이거든요. 쭉 작년 8월 15일부터 떨어지다가 12월, 1월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서 올해 6월 넘어가서 7월부터 조금씩 파란색 보이시죠?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게 상승 기간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지역이 부산, 광주광역시,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전남, 그렇죠? 전북, 광주 요렇게. 그리고 부산 요렇게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플러스인 상황이고요. 대구도 보면 약간 지난주보다는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요, 176개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승 지역은 106개에서 113개, 하락 지역은 51개에서 48개. 다음 주 정도 되면 9월 넘어가면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을 2배 훌쩍 넘겼고요. 3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서울은 0.14에서 0.13% 소폭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구축, 오래된 단지보다는 신축, 인기 단지나 재건축,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인기 있는 주요 핵심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후끈후끈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경희궁자이 임장하고 왔는데요. 현장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나 작년 12월이나 올 1월보다는 문의도 있고 거래도 되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생각처럼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활기를 띠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0.12에서 0.12인데요. 비슷합니다. 동두천, 남양주, 김포 지역은 좀 하락세이고요. 화성,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하남 신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남시, 성남, 안산, 이번 안산이 들어왔네요. 단원고 위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0.06에서 0.08이고요. 영종도 쪽, 문서동, 송도, 논현동 이런 지역들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부동산업만 보느냐, 다른 통계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요. 이제 KB 8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나왔고, 다른 기관들도 나왔는데, KB도 드디어 90을 넘어서 100을 넘어가면 이제 하락보다는, 그쵸? 매수 의견이 높다는 거거든요. 22개월 만에, 거의 1년 반 넘었죠. 22개월 만에 100을 넘었다. KB도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R124도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R124에서는 청약 평균 경쟁률이 작년은 10대 1이었는데, 올해는, 올 상반기는 7월에는 77,
0.19대 1. 굉장히 청약시장도 후끈해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도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든 기관들의 조사도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7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따끈따끈합니다. 미분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3,000호, 63,087호.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62,000호를 위험수위라고 보거든요. 62,000호가 위험인데 63,000호면 아마 9월, 8월 통계 정도 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정하는 위험 수위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전월이 66,388호였는데 5%꽤 크게 감소를 했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번 7월에는요. 9,014호, 지난달에 9,399호, 3.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도 줄어들고 준공후 미분양도 줄어들었다. 단순히 분양 물량이 줄어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다 짓고도 미분양이 남은 지역들도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큰 폭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을 한번 보면 인허가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 7월 대비 29.9% 감소했고요. 분양 물량은 44%, 착공은 54% 감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3년에서 5년 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물론 올 하반기 내년 당장의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무조건 집이 오르느냐, 집값이 오르느냐. 물론 상승 압력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팔려고 매물을 내놓으면 오히려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또 확 줄어들면 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뭐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요거 핫 이슈 요거 제가 1순위로 뽑았는데요. 야, 이제 특별 공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복양, 또 뭐 여러 가지 뭐 기관 많이 있는데 이제 신생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참 혼인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아기를 놓으면 출산 인정해주겠다. 참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결혼 안 하고 애 놓으면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도 제발 좀 낳아라. 출산율이 문제다. 혜택을 줄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2년 내에 아기가 나왔다는 걸 증명하면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혜택이 되고요. 뭐 대출도 뭐 좀 더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웃기죠. 불가피한 낙태는 또 인정해준다라고 합니다. 임신했는데 뭐 그런 거겠죠. 뭐 애가 기형이라든지 뭐 어떤 질환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을 해줘서 특별공급 인정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우는 건 안 됩니다. 또 요건이 있죠.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50%까지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650만 원이니까 150%면 975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자산은 3억 7,900만 원까지는 인정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기존에 지금 다자녀도 3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파이는 똑같은데 8조각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다른 누군가 기존에 먹던 사람들은 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이 늘어날까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 공급을 한다고 애를 놓을까? 이게 총체적인 행복이거든요. 뭐, 거주도 불안하고, 주거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고, 노후 준비도 불안하고, 교육도 불안하고, 그쵸? 유치원, 어린이집, 뭐, 하는 것도, 케어하는 것도 불안하고, 모든 게, 사교육도 걱정이고,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SNS 보다가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지방에는 먹이거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을 낳고 품느냐, 뭐 이런 글이 있던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아, 이런 총체적 뭐 난국인데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요. 아무튼 국가 정책 1순위로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GS건설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 10개월. 인천 검단에서 4월인가요? 무너졌잖아요. 주차장이. 그래서 징계를 먹었는데요. 국토부 직권으로 8개월, 서울시 2개월. 합해서 10개월인데 굉장히 길죠?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10개월이면 엄청난 무서운 징계입니다. 청문회 거치고 3에서 5개월 후에 이제 징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신규 영업을 10개월 동안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GS 건설 같은 경우에 최대 조짜가 빠졌네요. 6조에서 7조 정도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브랜드 가치 당연히 하락을 하고요. 주가 하락으로 뭐 투자자들 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저는 걱정입니다. 협력회사들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개월이 물론 뭐 괘씸죄 또 한번 단단히 혼을 내줘야 된다. 다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를 해줘야 된다. 100% 공감합니다만 이 10개월로 인해서 또 협력회사들 또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잘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철근 누락이라든지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